여러분 우선 조금 이른 시간인데 특강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드리고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마 잘 들으시면은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독서 미니 특강을 진행할 강연자 권혁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목을 함께 같이 볼까요? 책 읽기 귀찮다. 이 특강은 저를 포함한 여기 모두를 위한 특강이에요. 왜냐? 저도 매일 하는 생각이거든요. 강연 내용은 많은 저명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에다가 제 개인적이지만 조금 더 와닿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내용 구성했음을 미리 밝히고 가겠습니다. 목차는 카톡으로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먼저 꼽아보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누군가는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좋은 걸 보더라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욱 많고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똑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2시간만 한 사람이랑 공부를 1시간 하고 독서를 1시간 하는 사람 중에 시험을 누가 더 잘 볼 것 같아요? 2시간.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지만 정답은 둘 다 못 봅니다. 2시간 가지고 무슨 시험을 잘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에 10시간 혹은 2000시간에 1000시간이 된다면 어떨까요? 달라요.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의 발전 없이 공부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까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요. 독서를 통해서 얻은 모든 간접 경험들은 공부의 효과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천재들과 위인들의 사고 방식과 글 쓰는 방식, 말하는 방식들을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이는 결국 우리를 똑똑하게 해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고 새로운 세계관에 빠져드는 것은 언제나 황홀한 경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크게 3가지를 보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똑똑해지기 위해 재미, 이렇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같은 말입니다. 왜인지는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씨가 해줄 겁니다. I have a friend who's an artist, and sometimes they really hold up a flower and say, "Look how." I have a friend who's an artist, and sometimes they do, which I agree with very well. You hold up a flower and say, "Look how beautiful it is." I agree. And he says, "You see, as I as an artist, you see how beautiful this is. But you as a scientist, take this all apart and it becomes a dull thing." And I think that he's kind of nutty. First of all, the beauty that he sees is available to other people and to me too, I believe, although I may not be quite as refined as aesthetically as he is, but I can appreciate the beauty of the flower. At the same time, I see much more about the flower than he sees. I could imagine the cells in it, the complicated actions inside, which also have a beauty. I mean, it's not just beauty at this dimension of centimeter, there's also beauty at the smaller dimensions. The inner structure, also the processes, the fact that the colors and the flower evolve in order to attract insects to pollinate it is interesting. It means that insects can see the color. It adds a question. Does this aesthetic sense also exist in the lower forms? Why is it aesthetic? All kinds of interesting questions which the science knowledge only adds to the excitement, the mystery, and the awe of a flower. It only adds. I don't understand how it subtracts. Their father, Melville Simon, worked for a company. 네, 아무래도 물리학자의 이야기여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는 것이 즐겁다라는 메시지는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뉴턴을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뉴턴이 아니라 조지 허버트 씨의 말인데요. 조지 허버트의 연설문을 뉴턴이 인용한 것으로 유명하죠. 보시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다라는 말입니다. 참 직관적이면서도 모호한 말인데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천재들이 일생을 갈아가면서 만들어낸 지식들이 거인이고 그 거인 위에 우리의 생각을 더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거인의 어깨 위에 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인을 총칭하는 지식들은 주로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인들은 그것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지게 돼 있죠. 하지만 독서 없이 선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지식들을 자연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그냥 독서를 함으로써 그 천재들의 이해에 끄트머리라도 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래 내용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류는 기록이 등장하면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유전자에 각인된 내용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개인적인 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로 강의 하나의 내용은 전공책의 절반 정도 분량에 해당됩니다. 그 말인즉슨 전공책 수준의 도서를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강의 2개만큼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써놨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일례로 제가 1학년 때 생명과 나눔을 수강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그때 OT 시간에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면은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사피엔스를 막 다 읽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냥 책 내용을 요약해놓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강의 하나 A를 날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 읽는 것만으로도 강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독서를 왜 하는지 이유를 얼추 아시겠나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언제 읽어야 할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읽을 수 있을 때, 언제나를 의미하죠. 하지만 근데 이것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사실 이것은 시간 관리를 하면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PPT 뒷면에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요약해놓은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한번 승준 부회장님이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내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내일 하겠다고 남겨두는 사람은 그 일을 영원히 끝낼 수 없다. 참 뼈아픈 말입니다. 매일 생각하는 말이고요.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출처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가 입모아서 같은 말을 합니다. 메모를 할 것, 그리고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메모하기는 단순 캘린더에 적는 행위가 아닙니다. 메모장이든 노션이든 텍스트로 적을 수 있는 곳에 한눈에 들어오게끔 정리하는 것을 메모하기라고 합니다. 일정이 생기자마자 사소한 것이라도 바로바로 작성하는 거를요.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 정리해둔 메모를 수시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은 기간의 급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성, 기한, 필요한 집중도,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때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과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정도를 꺼내서 독서를 하거나 PPT를 읽거나 그 정도는 가능하죠. 두 번째는 미루지 않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루는 것은 단순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뤄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아직 여유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과제를 좀 미루긴 하더라도 절대 내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가끔 있다면 그건 까먹은 거겠죠. 그래서 아무리 게을러도 기한 내서 부랴부랴 하다 그러지 마무리를 해서 제출은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미뤄놓고 기한 직전에 해야겠다라고 안일한 마음을 먹었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물론 지금은 급한 일이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근데 그런 급한 일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회사도 다니고 다른 일도 하고 그러면은 점점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돼서는 그냥 해야 될 일이 조금 미뤄지고 아니면 대충 마무리하고 책 조금 못 읽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랑도 연관이 됩니다. 뭐 그게 떨어지면은 급한 일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미루다가 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쉬는 것도 노는 것도 해야 됩니다. 사람도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자신의 기준입니다. 과제를 예시로 들자면은 기한이 아직 남아 있긴 해요.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는데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지하철에서 서서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 부랴부랴 처리하고 이런 거 비효율적입니다. 그때는 쉬어줄 때는 쉬어줘야 하죠.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피로도일 수도 있고요. 남은 기한이 얼마나 돼 있는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본인이 세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 시간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하루 8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해서 저는 일주일치를 계산을 해둡니다. 어플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그 충족치가 미치지 못하면은 쉬고요. 넘친다 그러면은 그냥 할 일을 합니다. 물론 제가 늦게 자느라고 수면 시간을 까먹은 것도 있고 쉬려고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하느라 제대로 못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자산이니까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최선을 다. 내가 오늘 하루 충실히 산다. 내가 적어도 나의 인생에서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다. 이라고 생각해. 올해는 코로나로 계약이 미뤄졌습니다. 우리나라 수험생 다 미뤄졌어. 올해는 좀 내가 집중이 안 되는 해니까. 이 핑계는 수능 끝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뿐이야. 나는 그 모든 걸 다 태어났어. 우리나라에 사실 여기보다 한참 선배들 여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IMF를 겪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는 리먼 사태를 겪었던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여기까지. 사실 이 얘기는 수험생들에게 하는 조언이어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한 조언보다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저들한테는 기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뒤쪽에 저 돌 그림 보이나요? 저게 그 어항 안에 큰 일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작은 일들로 남은 시간을 채워주고 마지막에 물로써 남은 시간을 채워준다.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한다라는 말이고 그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이지영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얼추 알아봤으니까 다시 언제 읽을 수 있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읽을 수 있을 때 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급할 게 없다면 사실 독서하기 다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에게 맞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타고 등하교하는 그 시간이기도 하고요. 잠들기 전에 몇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 전에 한 5분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와 약속을 해서 만나는데 내가 일찍 가거나 친구가 늦어서 남는 그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습관이 됩니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은 연구 결과로 평균 66일을 반복했을 때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 된다고 해서 절대 마냥 즐거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은 계속 필요해요. 그리고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쉬운 것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 주변에 같이 독서를 하는 사람을 둔다던가 아니면은 뭐 돈 내기를 한다던가 이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독서 챌린지가 가장 유용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보다 독서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삶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학교 다니고 평소에도 읽으면 좋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때 독서를 해주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0대 때 방황은 경험으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독서 이력이 더해준다면은 단순 경험이 아닌 경력으로도 남을 수 있는 기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독서 방식은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럼에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3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하면서 읽기입니다. 저희 독서 챌린지 하면서 책 읽고 후기 쓰고 그런 활동들도 해당되고요. 아니면 그냥 책 읽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 거를 일기로 쓴다든가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방식은 책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독서를 하면서 떠오르는 나의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늘고 말하기도 늘고 배우는 것도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2번 읽기입니다. 그 긴 책을 한 번 읽고 다 외운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인간이 처음 한 번을 읽었을 때 기억력을 실험해 보면은 굉장히 결과가 처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번째부터 그 기억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3번째는 첫 번째에서 2번째로 갈 때 성장폭만큼은 없어서 2번 읽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는 한 번이라도 읽어야 되는 책들이 많아서 못 지키고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2번 읽는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걸 지금도 알고 있죠. 그리고 3번째는 동시에 여러 번 읽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르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을 때 최대 3권에서 4권까지도 읽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인문책 하나, 지금은 심리학 관련된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소설책 2권, 이렇게 해서 총 3권의 책을 함께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이렇게 3개의 책을 다른 장르를 읽게 되면은 읽을 때 본인의 사고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창의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권만 읽을 때면은 질리거나 집중도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마주하게 될 본인들의 질문도 존재합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은 적고 천천하더라도 완벽하게 읽는 것이 중요할지 아니면은 나한테 재미없는 장르도 읽어야 할지 그리고 이해 안 가는 책을 계속 읽는 것은 합리적인 것일지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해 안 가더라도 그냥 쭉 읽고 나면은 뭐라도 배우는 게 있다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권만 읽더라도 그 한 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배우는 게 많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기 앞서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본인의 수준에 맞고 유명하고 질 좋은 책들을 읽기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그런 책들에서 하나하나씩 저명하고 유명한 도서로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간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장만 딱 더 읽고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독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이렇게 별로 길지 않는데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한 이유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독서 챌린지 4기 추가 모집입니다. 사실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있길 바랐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아직 챌린지를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참여 방식은요, 제가 이따가 단톡방에 투표를 올릴 거니까 추가 참여를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한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상품을 받고 나는 거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을 거고요. 앞서 시작하신 분들도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딱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3기 우수 참여자 시상입니다. 근데 지금 다 오셨나 모르겠네요. 유명하 왜 안 와? 매거진 그래요. 그럼 있는 분들부터 시상을 해봅시다.
이따 할까? 이따가 지금 질문. 그래요. 그러면 시상은 이따가 한 번에 다 같이 있을 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강연에 대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정보 공유회장이 올려주신 독서 리스트 너무 잘 읽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새로 올려주셨습니다. 업데이트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은 조금 빨리 끝나긴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두 가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혹시 본인이 두 번 읽은 책이 무엇인지랑 두 번째는 수면 관리를 뭐 어플 같은 걸 사용해서 한다 그랬는데 좀 상세한 방법 같은 거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두 번 읽는 책은요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사피엔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일단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는 책은 아니에요. 조금 지식을 좀 가볍게, 너무 가볍게 쳐냈다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처음 독서 시장을 겪을 때 그 책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인문학의 정수입니다. 그 책을 안 읽고 인문학을 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피엔스 들고 와서 그걸 먼저 읽게 해주세요. 사피엔스부터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수면 관리 워치입니다. 그 슬립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자고 일어나면은 몇 시간 잤는지, 그리고 그 중에 깊은 수면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몇 번 깼는지 그런 게 있고요. 그 수면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8시간, 평균 8시간 넘어가면 플러스 되고 줄어들면 마이너스 되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맞추려고 조율을 하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주말에 늦잠을 자잖아요. 자다가 이제 딱 눈이 떠져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보면 포인트가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딱 2시간이 부족했다. 그럼 10시간 잤어요. 그리고 1시간이 부족했다. 그럼 9시간 잤어요. 그리고 매일 8시간씩 자고 일어났을 때 하루를 사는 집약도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면 관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아까 유명한 책들 위주로 먼저 읽으라고 하셨는데 유명한 책 중에서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혹시 개인만의 책을 고르는 그 기준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독서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그 중에 추천을 받은 게 몇 개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서도 추천을 몇 번 받았었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책을 읽다 보면은 호기심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계속 심리학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 것도 처음에는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굉장한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이거 다음에 이거 읽고 이거 다음에 이거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가장 이거 좋고 훌륭하다는 책들은 그냥 대충만 찾아봐도 한 권씩은 꼭 나와요. 그리고 다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걸리버 여행기 못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읽어본 사람. 어릴 때 동화집 말고 걸리버 테일러 스위프트의 조나단 스위프트구나. 요만한 거. 그 400페이지 읽어봤어요? 최근에 훌륭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명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하고. 근데 못 읽어본 사람이 빽빽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그 아까 어플 그 워치 어플 사용하는 거 말고 수면의 질을 높일 만한 개인적인 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겁니다. 그리고 졸릴 때 자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잠드는 경우나 아니면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그냥 핸드폰 보다가 잠이 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얕게 자요. 그래서 깊게 자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내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자는 거. 그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전역한 지 거의 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좀 깨지긴 했는데 그 전까지 한 3개월 전까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늘 잠들었어요. 그렇게 자니까 확실히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고 괜찮더라고요. 혹시 귀찮을 때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해주고 싶어서 저 원래 불면증을 되게 많이 앓고 있었고 자기 전에 불안함이나 책임질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쫓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명상하는 어플을